가장 안 좋은 방식이 그냥 그 순간 먹고 싶은 달달한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안 좋은 대처 방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버텨낼 수가 없어요. 이거 실제 배가 고픈 게 아니었고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어떤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다만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거고 더욱더 난 충동적이 되고 나의 어떤 절제력은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윈다이어트 우창윤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만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쾌락적 식욕 때문에 비만하게 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식욕이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식욕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항상성 식욕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쾌락적 식욕이에요. 항상성 식욕은 뭐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밥을 너무 오래 안 먹으면 당연히 배가 고파요. 내가 활동을 위해 사용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죠. 이거는 그냥 우리 개체가 어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식욕이에요. 그런데 쾌락적 식욕은 뭐냐? 식욕의 목적이 달라요. 항상성 식욕은 에너지와 영양소들이 목적이었죠. 그냥 우리의 몸을 활동시키고 어떤 대사를 하는데 부족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먹고 싶어 라는 신호가 왔다면은, 쾌락적 식욕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도파민과 엔돌핀을 얻기 위해서 식욕을 느끼는 게 쾌락적 식욕이죠. 당연히 항상성 식욕이 훨씬 더 강력하고 우리한테 의미 있는 것이면 좋을 텐데, 오히려 이 순간적인 식욕의 강도는 쾌락적 식욕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 쾌락적 식욕의 특징은 갑자기 확 올라와요. 특정 음식들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피망이나 당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쾌락적 식욕을 느끼지 않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음식에 쾌락적 식욕을 느끼냐? 내가 입 안에서 느끼는 어떤 이 단맛과 기름진 맛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있는 초가공식품들이나 아주 단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는 쾌락적 식욕을 느끼죠.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 그리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은 모두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엔돌핀을 분비하게 하거든요. 인간과 가까운 포유류 중에 하나인 돼지를 가지고 한 실험에서 설탕물을 돼지에게 한 2주 정도 지속적으로 줘봤어요. 흥미롭게도 도파민, 즉 어떤 보상에 대한 그 체계가 바뀌어요. 다른 활동들보다는 이 설탕물을 먹는 것에서만 더욱더 도파민을 얻는 방식으로 뇌가 바뀌는 거죠. 이 돼지는 배가 고파서 이 설탕물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도파민과 엔돌핀을 얻기 위해서 이 설탕물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 쾌락적 식욕의 특징이 뭐냐? 앞서 말한 대로 도파민과 엔돌핀을 분비하게 한다고 했죠. 이거는 원래 우리 인간이 뭔가 좀 의미 있는 활동들, 그리고 어떤 성취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뇌의 호르몬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활동들을 할 때 주로 이 도파민과 엔돌핀이 분비가 됐었죠.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데, 음식들을 통해서 이 도파민과 엔돌핀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 내가 어떤 업무가 잘 되지 않거나 대인관계에서 어떤 위기가 있거나 다른 어떤 활동들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런 모든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일관되게 가장 손쉽게 이 도파민과 엔돌핀을 얻을 수 있는 이 쾌락적 식욕에 노출되고 그런 음식들을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비만하신 분들은 자기가 이 쾌락적 식욕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쾌락적 식욕이 자꾸 자기가 반복된다, 이걸 감정적 식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이게 올라오는지, 어떤 긍정적 감정을 느낄 때도 쾌락적 식욕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스트레스 없는데 주말만 되면 너무 먹고 싶어져. 주말이 기쁜 거죠. 이 기쁨의 감정을 느꼈을 때 쾌락적 식욕이 확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쾌락적 식욕이 높은 것 같다라고 본인이 인지가 된다면은 나의 어떤 스트레스 상태에 대해서 조금 돌이켜 보시고, 내가 항상 좀 들떠 있거나 좀 불안하거나 좀 심박동이 올라가는 두근두근한 상황들이 반복되진 않는지를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나의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활동들을 넣어 주셔야 이 쾌락적 식욕이 갑자기 올라오는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 쾌락적 식욕의 특징은 굉장히 강력하게 확 올라오는데 오래 지속되진 않아요. 항상성 식욕은 지속되는 반면에 쾌락적 식욕은 아주 짧게 치고 빠지는 단타 같은 거죠.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체 행동,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과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 순간을 넘어가면은 쾌락적 식욕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쾌락적 식욕을 대처하는
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 그냥 그 순간 먹고 싶은 달달한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안 좋은 대처 방법이에요. 달달한 걸 먹잖아요. 이미 내 뇌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음식을 갈망했어요. 이 음식은 내 뇌에서 도파민과 엔돌핀을 확 올려줄 거니까. 그런데 이 음식은 굉장히 짧게 작용해요. 마치 진통제 같은 거죠. 순간적으로 도파민과 엔돌핀이 확 올라가요. 그럼 우리의 뇌는 다시 이것을 보상하려는 작용이 있어서 이 도파민과 엔돌핀은 다시 아주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의 뇌는 오히려 이 음식을 먹기 전보다 도파민과 엔돌핀이 더 떨어지는 이후의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다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다시 또 이 음식에 대한 갈망이 올라옵니다. 이미 우리는 한번 이 쾌락에 져서 이걸 먹었죠. 이미 죄책감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요. 더욱더 이것에 대한 유혹이 커집니다. 또 먹게 돼요. 이 쾌락적 식욕의 가장 무서운 점은 원하는 것을 줬을 때 반복된다는 게 가장 무서워요. 그리고 의존이 생기는 특징이 뭐냐? 점점 더 강한 자극이 있는 음식들을 더 자주 먹고 싶어지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버텨낼 수가 없어요. 이건 실제 배가 고픈 게 아니었고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어떤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다만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거고 더욱더 난 충동적이 되고 나의 어떤 절제력은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나의 어떤 식욕이 항상성 식욕이냐 쾌락적 식욕이냐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쾌락적 식욕이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먹이를 던져주지 않는 것도 연습하셔야 되고, 이 쾌락적 식욕이 오지 않는 어떤 나의 삶의 자세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식욕의 두 가지, 항상성 식욕과 쾌락적 식욕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내 식욕은 주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신의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임다이어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